끝났어 땡땡들아 빨리 나와. 내 말대로 2150만원 절대로 못 넘는다고 했고 그대로 가는 중이야. 차트는 구라를 안 친다. 8400만원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볼마맨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왜 사느냐, 성급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고, 지금은 알트코인 살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을 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을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씩은 아니고요. 계속 10만원 20만원씩 사는데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적은 금액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씩 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알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이 불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확신합니다. 일각에서는 알트 시즌이 오지 않는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사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더 삽니다.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비웃을 때 저는 살 겁니다. 계속해서 살 겁니다. 제가 알트를 산다고 한 지가 2, 3주 됐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나고 그때도 꽤 샀고, 그렇게 제가 뭐 많이 산 게 아닙니다. 10만원 20만원씩 샀지만 그 와중에도 10% 20%가 마이너스가 되고, 뭐 심하게 난 건 30%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고, 또 양전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음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평소에 담고 싶었던 코인,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한 코인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자금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금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M2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골드입니다. 자, 골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골드가 요때가 이스라엘 전쟁이 난 때입니다. 요때가 이스라엘 전쟁이 난 때고요. 금값이 올라갔었죠.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금값이 올라가다가 생각보다 이란의 반격이 세지 않네 그러면서 금값이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금에서 돈이 유출이 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안전자산,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금에서 빠져나온 돈이 결국에는 위험자산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골드에서 돈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요 하향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걸 좋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인 실버를 좀 보겠습니다. 실버는 완전 위험자산은 아니고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금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이제 실버로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버로도 돈이 꽤 많이 들어왔죠. 무빙이 아주 좋죠. 실버 아주 무빙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버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 있는 정도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자,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도 위험자산이지만 나름대로는 아주 위험자산으로는 또 볼 수가 없는 거죠. 골드보다는 비교적으로 나스닥이 더 위험자산이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 경신한 거는 골드에서 돈이 빠졌고 나스닥은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거는 골드에서 나스닥으로 돈이 움직였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자, 미쳤죠? 코스피 미쳤습니다. 코스피 미쳤습니다. 코스피.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암호화폐 펌핑을 시켜주는 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4월 초중순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불장이잖아요. 3천을 돌파했어요. 3천을 돌파하면서 지금 엄청 불장인데, 약간 뭐 조정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갈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좀 봐야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력하다. 지금 코스피도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4월부터 굉장히 강력한 상승, 이렇게 국장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좋고요. 코스닥은 좀 더 가야겠네요.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양봉을 좀 띄워준 것 같네요. 돈이 코스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한국인의 돈이 코스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서울 아파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돈이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서울 아파트로 또 흘러 들어갑니다. 6년 9개월 만에 상승률 최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아파트들, 이제 재개발하는 아파트들은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씩 된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아파트는 이제 오르면 억 단위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파트들이. 특히 서울 아파트들, 상급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규제가 나왔잖아요. 강력한 규제라 그러는데 그만큼 상승이 강력하다는 거죠. 한국인의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부동산 이렇게 갔네요. 아직 비트코인으로 안 왔습니다. 암호화폐 토탈입니다. 암호화폐 토탈은 0.7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불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3.3, 3.27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왔고 비트코인도 강력하지 않고 또 알트코인은 뭐 거의 뭐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에 보이냐면 한국인들이 이때 물렸습니다. 2014년 12월, 2025년 1월 요때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 물린 돈이 한 100조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100조 물렸는데 이게 반토막 났죠. 반토막이 뭡니까? 지금 한 70%씩 났는데 그래서 한 100조 불린 게 한 30조 됐을 거예요. 근데 한국인 특성이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했어도 많이 회복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죽을 상이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은 어떻느냐, 계속 횡보의 흐름을 보여준다. 예, 지금 50일째 횡보하고 있다. 신고가를 한번 뚫는 척 하다가 50일 동안 횡보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글로벌 M2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디커플링이 나기 좀 서운하긴 하지만 곧 따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적인 눌림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생각은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쪽으로 큰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알트코인 토탈입니다.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 알트코인 차트가 어떻습니까?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뭐 아파트 보시다가 알트코인 토탈 보시죠. 쳐받고 살짝 회복하다가 다시 쳐받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트잖아요. 유동성이 풀리는데 이 위험 자산군하고 초위험 자산,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뭐 부동산, 뭐 이런 그래프들하고 크립토 쪽 그래프들, 특히 알트코인, 초위험 자산 차트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죠. 정말 이 끔찍한 4월 그에 못지않게 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회복도 잘 안 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받고, 나아질 것 같으면 받고, 나아질 것 같으면 받고, 나아질 것 같으면 받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차트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나름대로 임의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자금의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자, 보십시오. 위험할 때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골드. 예.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치니까 골드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 다음엔 뭐냐? 그 다음엔 국채입니다. 미국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겠죠. 이게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조금 풀리니까 돈이 나스닥으로 옵니다. 예. 돈이 부동산, 나스닥 이렇게 옵니다. 예. 나스닥으로 오고요. 또 코스피로 옵니다. 또 코스닥으로 오고요. 네, 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실버로도 갑니다. 돈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 일부 비트코인 좀 흘러가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질 않는 겁니다. 예. 위험 자산에서 이 초위험 자산,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요 장벽을 허물고 넘어갔는데 위험 자산에서 초위험 자산 이 벽을 쉽게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소한 자산이고 초위험 자산이거든요. 우리 같은 코인쟁이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하면은 초우량 알트, 최고의 알트코인이지만 이 나스닥이나 부동산, 뭐 코스피, 뭐 골드 이런 거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이더리움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자산입니까? 막 70%씩 떨어져 버리잖아요. 60, 70%씩 떨어져 버리잖아요. 뭐 크립토 2위 자산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70%가 떨어진다고요? 그랬다가 갑자기 뭐 40%가 올라 버린다고요? 얘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초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위험 자산 정도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아직은 초위험 자산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ETF가 있는데도 초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받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겠습니까? 알트코인은 정말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박입니다. 도박.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니 뭐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크립토 쪽을 모르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이 알트코인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거고 초위험 자산인 겁니다. 여기는 그냥 카지노나 다를 바가 없는 게, 너 코인 하니? 너 도박하니? 뭐 동급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끼리는 야 너 비트코인 하냐 알트코인 하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도 약간 저 도박하는구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제 일반인의 시선에서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 벽을 돈이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살살살살 넘어오고 있거든요. 살살살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에서 재미 봤어요. 코스피에서 재미 봤거든요. 코스닥도 재미 봤습니다. 사람들이요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 칠 때 골드로 몰렸죠.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때는 안전한 게 최고야 하면서 골드 몰렸지만 나스닥 서클 7배 올랐습니다. 완전히 뭐 코인만 묻으면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비트코인인지 묻기만 하면 7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만약에 조금 재미없어져요? 아니면 조정이 있어요? 코스피 엄청나게 올랐지만 좀 이제 재미없어져요? 뭐 코스닥 조금 재미없어져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이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여기로 갔다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지 넘어오는 겁니다. 보여야지. 아직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뭐 실버 뭐 이런 데서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 안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누군가가 막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저는 있고요. 예, 좀 누가 잡아두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누가 매집하느라고 잡아두는가? 이런 불순한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비이성적인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좋다. 예,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좋고 이더리움을 사는 것도 좋다. 예, 알트코인을 사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알트코인을 사겠다. 예, 나는 위험하지만 난 알트코인을 사겠다. 물려가면 사겠다. 지금은 걸어볼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제 생각에는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뜨겁고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런 상승을 봤을 때 또 이런 상승을 봤을 때 또 이런 상승을 봤을 때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 조정이 나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로 올 거예요.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로 올 겁니다. 일로 왔을 때 얘가 올라갈 거고요. 얘가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가는 거고 이더리움이 가면 알트코인이 가는 겁니다. 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기관도 일반 투자자들 돈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돈 빼가지고 알트코인 사요. 걱정 마세요. 알트코인 갑니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1% 2%만 내려가도요 알트코인이 얼마나 움직이는 줄 아세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트코인 갑니다. 그래서 제가 CVD 자료를 요즘에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CVD를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없어져야겠네요. 자, CVD 지표입니다. 이 갈색 고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갈색 선이 이 갈색 고래거든요. 갈색 고래 지금 최근 움직임입니다.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이 갈색 고래가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소매가 왜 따라오는지 아직까지 저는 이제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얘도 따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소매들이 굉장히 받고 있죠. 다 팔고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1억 5천에서 15억 정도 들고 있는 고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뭘 하고 있냐? 지금 비트코인 팔아서 나스닥 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예. 고래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고래나 개미들은 비트코인 팔아서 나스닥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노란색 선. 작은 개미인데요. 이 작은 개미들은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예.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이 고래들의 계좌 쪼개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말도 조금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랑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규모로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돈들은 나스닥이나 다른 데로 들어갔다. 다른 돈 벌 수 있는 군역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른 데서 돈이 이제 비트코인에 돌아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알트 시즌이 없다, 그리고 뭐 또 거의 상승이 끝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2020년도 DC 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를 조금 뒤져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12월 4일입니다. 예. 요즘도 코인으로 돈 벌 수 있음? 3년 전에 다 끝난 거 아님? 2021년도에 초슈퍼 메가 불장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4일날 3년 전에 다 끝난 거 아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2020년도 12월 9일날 결혼식을 하려고 모아둔 돈 5,100만원, 3,500만원을 줄고 코인 접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대박 터졌는데요. 지금 뭐 5,100만원, 3,500만원으로 줄었으면 지금으로선 좀 양호한데요. 예, 별거 아닌데요. 지금으로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다 70, 마이너스 70% 찍고 있는데. 그리고 12월 9일이죠. 초슈퍼 메가 불장이 조금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보죠. 끝났어 땡땡들아 빨리 나와. 이걸 쳐다보고 있냐. 난 지난주부터 끝났다고 했다. 내 말대로 2150만원 절대로 못 넘는다고 했고 그대로 가는 중이야. 이미 MACD 전환했고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으면 그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봉으로 보면 1700만원 넘는 순간 매도 포지션 잡고 쳐다보고 있어야 했으며, 여기까지 올라온 게 거품발로 올라온 거지 실수 이후로 올라온 게 아니란다. 마지막 조언이다. 나올 때 나와라. 차트는 구라를 안 친다. 모른다고 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 애들이야. 나처럼 욕 처먹고 조언해줄 때 나와라. 내 알량하지만 땡같은 사명감으로 피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다. 3년 전 2400에서 매도 못하고 개털털이 됐던 내 과거를 지금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서 똑같이 신앙심으로 버티고 있는 한심해서 하는 말이다. 정신 차려라. 차트는 구라를 안 친다. 예. 8,400만원 같고요. 8,400만원 같습니다. 2020년도 12월 23일 이때 비트코인만 혼자 갈 때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는 다 허상이다. 예, 비트코인 말고 다 허상이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2달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한 명만 100만원 주고 간다. 100만원 주고 간다. 계좌 닫아. 100만원 7명 나눔. 이 관계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 또 5명 구제 간다. 5억 단 기념 30명 100만원 구제 간다. 이거 뭐 돈 준다는 거고, 또 이것도 나눔. 돈 준다. 또 돈 준다. 또 1억 뿌린다. 또 30명 입금한다. 200만원 쏜다. 입금한다. 나눔한다. 10명 더 입금한다. 그죠? 지금 돈 엄청 벌고, 이게 2월 20일입니다. 21년 2월인데요. 이때 알트 펌핑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왔죠. 그리고 나서 돈이 흘러 넘쳐서 전부 다 나눔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불과 2달 만입니다. 예. 2달 전에 비트코인 말고 다 허상이다. 끝났다. 요즘도 코인으로 돈 벌 수 있냐? 코인 접습니다. 이번에 알트 시즌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곧 나올 텐데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단기 충격이고요. 단기 조정,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게 공포라면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의 화법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트럼프의 화법을 전에 마키아멜리 군주론에 빗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관세 매기겠다. 영원히 안 매김. 2주 뒤 폭격하겠다. 지금 폭격기 출발했음. 캐나다랑 관세 협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캐나다랑 관세 협상하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떤 강력한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면 그거는 기회입니다. 그 정도 당했으면 이제 알아야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계속 알트를 사고 있고요. 계속 여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를 사다가 펌핑이 나오면 또 팔고 리밸런싱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코인이라고 판단한 것들은 물려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비트코인 펌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이제 또 리밸런싱을 해가야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트 전략을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트 전략을 대입을 해서요,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라 마라라고 할 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알트 가격이요, 아마 보시기가 굉장히 힘든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사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산다는 거죠. 제가 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은 마지막 매집 기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 데이터 해석이 틀렸든 아니면 제가 데이터를
더 수집을 못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제 결론은 지금은 거의 매집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순간인가 알트가 치고 나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크게 담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트가 치고 나가거나 알트가 치고 나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크게 담던지 해야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 10만원 20만원씩 담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고래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요. 개미는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요. 그래서 고래는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고요. 개미는 팔아서 나스닥 가고 국장 가고 딴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는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알트는 아직 출발을 못했습니다. 전 그리고 이게 나스닥 국장 조정 오기 전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랑 인간의 속성 두 가지에 베팅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옮겨오고 있는 것들,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 저 시장을 뛰어다니지 않고 이 크립토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이 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남아서 매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 순서가 왔을 때 적당히 먹고 나갈 겁니다. 불신 속에서 출발할 겁니다. 국장이 그랬고요. 코스피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발했잖아요. 국장하면 거의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국장하면서 돈 버는 사람 진짜 실력자다, 진짜 대단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곧 크립토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만맨이었고요. 언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스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성토하십시오.